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 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부, 말 잘하는 방법 2부, 실전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겠어요? 실제로 알고 있는 거 따로,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방법은 또 따로, 이게 지금 따로따로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훈련 시뮬레이션을 어떤 한 상황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내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그 적용을 위해서 오늘 2가지 사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실전편부터 먼저 보시는 분들은요, 이 앞에 그 일부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그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일부를 먼저 여러분께서 보고 이쪽으로 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할게요, 2부. 실전편에 좀 2가지 상황, 2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회사에서 부하 직원,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은 막 때리기도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아랫사람이 상전이에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도 많죠. 요즘도 함부로 막 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몰상식한 상사들도 많은데 실제로 아랫사람을 모시고 사는 상사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지금 제대로 부하 직원을 제대로 야단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일단 부르겠죠. 뭔가 잘못한 일을 갖다가 야단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부하 직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일 때도 뭔가 이제 응용 버전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부하 직원을 야단칠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 1대1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대1로 남들 안 보는 데서 야단을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나쁜 상사들의 경우 이렇게 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보란 듯이 막 소리 지르고 탕탕거리고 얘 지금 야단치는데 얘들 다 한번 모여서 봐봐, 거의 그런 분위기로 아주 그냥 거의 파쥐 엄마 같은 그런 직장 상사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좋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1대1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사실 그 부하 직원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인재고. 그런데 그렇게 남들 보는 데서 그렇게 야단치거나 이러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제 대리 시절, 주임 시절 이럴 때는요, 정말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제 다 갖다 놓으면, 그때 종이로 다 보고를 하니까, 보고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빨간 펜을 이렇게 줄 쫙쫙쫙쫙 거가지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호치키스를 이렇게 찍어 갖고 하잖아요. 그 호치키스를 띄어요. 그걸 또 굳이 일부러 직장 상사가 띄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빨간 줄 짝짝짝 거가지고 그냥 이걸 보고서를 썼어 그러면서 얼굴에 팍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그 A4지가 낱장으로 팍팍팍 이렇게 탁 맞아갖고 떨어지면 내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야단치는 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단 1대1로 야단치는 거. 자, 1대1.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면요. 딱 앉혀놓고 미리 아웃라인을 얘기를 해줘요. 내가 너를 오늘 부른 거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이게 야단칠 거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무슨 감봉이나 이런 그런 공식적인 어떤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네가 이런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짚어보는 게 그게 오늘의 목표다. 이 지금 미팅의 목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쫙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부하 직원의 어떤 마음을 여는데, 그리고 조금 더 그 직장 상사의 말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정적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이제 포멀하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 1대1로 미팅하고 두 번째 아웃라인을 미리 얘기를 해준다. 야단칠 경우. 자 세 번째 지금 논점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야단치는지. 예를 들어서 막 보고서에 막 오타 무지하게 됐어. 그럼 굉장히 성의 없이 막 보고 쓴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야단칠 거야? 아니면은 뭐 지각, 맨날 아침마다 지각해서 참다 못해서 불렀어. 그럼 그거 야단칠 거야. 또 뭐 어떤 거 있죠? 뭐 일정을 못 맞췄어. 내가 뭐 어제 저녁 때까지 해서 책상에 얹어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못 맞췄어. 그걸 야단칠 거야. 그러니까 뭘 야단칠 건지 그것만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보고서 막 오타 막 내고 있는 거 참다 못 해가지고 불러갖고 그걸 갖고 야단치는데 너 말이야, 요새 맨날 지각하더라. 이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반발심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지금 뭘 야단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이렇게 내고 네가 성의 없으니까 아침에도 지각하는 거야. 뭐 물론 상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논점을 흐리지 맙시다. 그래서 뭘 야단칠지 핵심적인 그것만 야단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 네 번째 타이밍. 막 그때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때 야단치기에 막 다 같이 뭐 생일 파티도 하고 있었고 뭐 그때 내가 막 화내고 야단치면 그걸 야단을 치면 나만 이상한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래서 막 흐지부지 하다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건 얘기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불러요 사람을. 막 그래가지고 너 말이야 지난주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뭐 강 건너 간 거예요. 물 건너 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렇게 야단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만 못해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 잘못했으면 그 즉시 야단치기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요, 만약에 뭐 상사가 이제 내가 팀장인데 막 그 보고서를 막 이쁘게 만들고 막 그래프에 막 총 뭐 여러 가지 색깔 막 칼라 넣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고 사실 그런 PPT 이런 거 보기 좋죠. 그런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이 팀장이 야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마.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쁘게 하는 게 나보라고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노트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하고 컨펌 받고 자 1로 할까요? 2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1, 2, 3한 중에 고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 내가 1안 이렇게 정해주면 나가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 들은 부하 직원이 뭐, 이렇게 막 종이에다가, 그래도 뭐 종이에다가 찍찍 그면서 할 수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성의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오면, 이게 일을 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팀장을 보고 이제 나가서, 야, 우리 팀장 완전 또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본인이 하는 말, 부하 직원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감 밀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오늘 시뮬레이션 5가지예요 여러분. 1대1로 야단칠 것, 자 미리 아웃라인 얘기해 줄 것, 그 다음에 지금 논점에만 집중할 것, 그리고 타이밍 그때 딱 적절한 타이밍에 야단치고 그 다음에 상사로서 일관성 있게 얘기해야지만 부하 직원을 제대로 야단칠 수 있는 야단치는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부하 직원한테 뭐라고 나무랄 일이 있으면 요 5가지를 항상 이게 막 못 외우시겠으면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이 방법대로 저절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딱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거꾸로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말하기. 이거는 지난번에 영상이 하나 있죠. 뭐 2가지식으로 보고한다 뭐 이런 부분 그거랑 겹치는 거니까 굳이 다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면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얘기할 때 말 잘하는 법에 아주 꿀팁 하나를 지금 드리면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보고하는 방법, 보고 잘하는 말하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 가셔서 보시고요. 여기서의 꿀팁은 모르는 걸 제발 아는 척 하지 말자. 이게 말 잘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뭔가 하면 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은 그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을 때, 아, 그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잘 모르는데도 일단 직장 상사한테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보이기가 싫으니까 막 아는 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는 무슨 이렇게 뭐 고스톱 쳐가지고 딴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는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두 번 되면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엔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부풀리냐? 쟤는 저렇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냐? 제 말은 반만 믿어야 돼. 진짜로 이렇게 돼요. 저도 예전 그 부하 직원들, 물론 이렇게, 뭐, 일을 잘하던 직원, 뭐, 일은 잘 못하지만 굉장히 성실한 직원, 여러 부하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 어떤 직원을 딱 떠올리면요. 얘는 무조건 과장하고 걔 말은 반만 믿어야 돼 라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까지 이게 계속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사로부터 신뢰를 잃는 말하기, 이거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릇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끼리 그 배우자한테 아니면 뭐 또 다른 가족한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시자고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 굉장히 왜 우리가 부부끼리 이제 막 말다툼하고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래요. 말다툼도 아예 안 해버리면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자주 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움이 자꾸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와 말 잘하는 법. 첫 번째, 같은 말 또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또 하지 말자.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토요일 날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모임이에요, 6시에.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남편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왔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저기 토요일 날 6시에 그 누구네 집, 뭐 만약에 이제 뭐 영희네 집이라면 영희네 집에서 저기 그 부부 동반 모임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막 워낙 이제 막 무뚝뚝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아니 토요일날 영희네 집에서 저녁 6시에 모임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그거 어제도 얘기하고 문자로 다 온 거 그거 몰라 알아요.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 안쳐 안해서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벌써 두 번째 같은 말 반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싸움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아내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얘기, 자, 알아들은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반복은 아니에요. 그죠? 알아들은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하든지 알고 있어 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끝. 근데 자, 알아듣는 거 맞죠? 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무슨 얘기했어? 뭐 이러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미 이걸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은 말을 내가 또 반복하는 거는 좋은 말하기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께서 특히 부부지간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건 잔소리지 좋은 대화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막 얘기해놓고 내가 이래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뭐 당신은 그게 나빠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또 얘기하고 막 잔소리처럼 또 얘기하고 이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한테 슬픈 그 진실을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인데 뭐 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갖고 당신은
진짜 다 나쁜데 그게 더 나빠.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당신 이거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고치려고 하고.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은 전혀 의미가 없이 싸움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영 잘못된 점을 그냥 나만 계속 끙끙 앓고 그냥 지날까?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 중에 맞벌이 부부의 행복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반복은 안 할 건데요. 잠깐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거든. 그거를 이렇게 블레임하거나 막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막 이렇게 사납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를 하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켰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맞벌이 부부인데 가사를 나눴다고 쳐요. 그러니까 남편은 빨래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빨래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빨래 돌려서 막 건조기에 돌리고 막 해서 이제 막 개에서 이렇게 장에다 넣는 것만 남편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 나는 이거 다 하는데 당신 이거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해봐야 그거 빨리 당신 꼭 해. 뭐 이렇게 해서 해봐야 안 고친다는 거죠. 와이프도 마찬가지. 와이프가 막 집안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 옷 질질 벗어놓고 막 이러는 거 못 참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런 거 약속해놓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맥이 빠진다 여보 이렇게 나는 당신이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어쨌든 성실하게 약속을 난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제 이런 거를 해주면 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 안 받고 힘들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 당신 그렇게 해줄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배우자한테서 듣는 거죠. 그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끔 듣는 거죠. 그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부하 직원한테 야단칠 때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맞아 이렇게 하고 탁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시뮬레이션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시청자분들은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같이 한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